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조합수입니다. 오늘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공무수탁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공무라는 것은 수탁이라는 것은 줄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공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다 이를 처리하는 사인을 바로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해요. 이 권한과 관련돼서 권한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이잖아요. 그러면 자, 공무수탁 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공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걸 바로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그래요. 자, 공무수탁 사인은 신분상으로 사인이지만 기능상으로 그 권한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어떤 역을 행사하죠? 바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공무수탁 사인의 종류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득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의 시행자,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그래요. 자, 도시개발사업 쪽에서는 누가 신청하느냐? 우리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니까 누가 신청하죠? 바로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게 돼요. 이때 사업시행자가 대표적인 뭐냐? 공무수탁 사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도 어때요? 사업시행자 파산할 수 있죠. 그럼 대타를 항상 우리 또 기용을 해놓겠죠. 그게 대표적인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애정자 등이 신청하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공무수탁 사인이 된다라는 거. 자, 일정한 경찰사무 또는 가족관계 사무를 수행하는 상선의 선장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왕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백기를 안내하는 사람이 뭡니까? 바로 이게 도선사 자격증이라고 그래요. 도선사. 여기 도자가 길도자죠. 배가 뭐예요? 어선어자죠. 선자니까 선박선자인가요? 그러니까 백기를 안내하는 게 도선사. 이거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뭐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도선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선장이라든지 항공기 기장,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뭐 단서가 붙었죠. 경찰사무라든지 가족관계사무를 할 수 있는 선장이라든지 기장은 바로 공무수탁 사인이 된다라는 거. 자, 이제 별정 우체국장 많이 들어봤죠. 학위를 수여받은 사립대학장, 국가시험에 출제와 채점을 부탁받은 사립대학교, 그 다음에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인, 이게 바로 우리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죠? 공행정사무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공무수탁 사인이 된다는 것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공무수탁 사인은 이제 종류도 알아봤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득 원청징수 의무자가 공무수탁 사인제 여부, 원청징수 의무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설과 다툼이 약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정설보다는 의협 부정설에 우리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설 요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죠. 원청징수 의무자는 법률에 의해서 행정 임무 수행의 업무가 부여될 뿐 우리 공법상의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학설과 관련돼서 소득세 원청징수 의무자는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수탁 사인을 뭐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 요거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 몇 개 더 점검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판례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제 학설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설이고, 우리 판례에 대해서는 어떤 설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부정설을 취하고 있는지, 긍정설을 취하고 있는지. 원청징수 의무자는 가세 간청과 같은 행정직이라고 보면서 거의 원청징수 행위는 법률에 규정한 징수비 납부의무를 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판례는
자, 부정설에 더 가깝죠. 부정설에 더 가깝고요. 이 판례의 해석에 따라서 여기 나와있죠. 원청 징수 의무자를 행정적으로 받고 공행정 자격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무수탁사에서 인정한다는 본의가 있고 또 하나는 부인한 것으로 본의 개립이 되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수서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느냐? 요 부분이에요. 다수서는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주체성을 부인한다고 보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무수탁사인과 관련돼서 사인과 관련돼서 우리 소득세 원청징수 의무자의 판례는 우리 공무수탁사인으로 부정하고 있고 판례도 그걸 따르고 있다라는 것, 다수설이라는 거 그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판례 입장에서도 봤으니까 자, 공무수탁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보도록 하죠. 공무수탁자가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권리구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행정쟁송제도라는 게 있죠. 하나는 행정심판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있어요. 항고소송이라는 것은 뭐냐 이야기했죠. 항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 전체주의로서 즉 이의신청이죠. 그러면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 1심에서 2심에서 3심으로 갈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항고라고 그러죠. 항고. 여기에 대해서 2심으로 갈 때 이때가 재항고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우리 판결이 아니라 이의신청 결정으로 산다라는 거. 그러면 이의신청의 대표적인 것은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요. 집행 후 정지의 원칙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놓고 그러면 항고소송 공무수탁사인은 이탁받은 범위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러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다툴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공무수행과 관련돼서 공권력이죠. 그래서 권리구제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항고라는 것은 국가가 공무수탁반이 사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면서 당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사자 소송이 뭐예요? 이게 대해서 소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비송사건 절차법은 왜 소송사건이 아닌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사소송이란 문고 피고의 공격 방어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서 공무수탁자 계약의 형식으로 여기 포인트는 계약이겠죠. 여기 이제 계약의 포인트가 있고 법률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계약의 형식이 공법상 계약에 한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해당되겠구만. 공법상 계약인 것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어하나 사법상 계약에는 당연히 민사소송에 따라주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공무수탁자와 관련돼서 공무수행과 관련돼서 만약에 우리가 항고소송이 대표적인 게 있고 만약에 사인이라면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가 돼야 되겠고 우리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서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권리구제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항고소송 또 하나는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또 항상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영어를 알게 되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 개념을 알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법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국어 실력이 없는 거예요. 독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법이라는 것을 독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즉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법이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영어를 모르니까 개념이 정확한 인지가 안 되고 그 개념이 인지가 안 되면 즉 국어 실력이 없다라는 게 그게 바로 독해 능력이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이렇게 종사 있죠. 자,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과 보상의 차이, 배상과 관련돼서 그럼 배상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죠.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배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배상은 바로 이법이라는 거예요. 이법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법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라는 것은 적법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라는 것은 자, 공무수탁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공무수탁사인이 뭐고, 공무수탁사인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 웅청징수의 공무수탁사인인지 여부는 우리가 이제 학설은 부정설을 제하고 우리 판례는 부정설에 더 가깝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를 우리가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무수탁자의 공무권리구제는 항고소송이 있는데 행정주체로서 하는 것과 행정기관으로서 하는 항고소송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또는 민사소송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배상이라는 것은 적의 입법행위에서 행정주체냐 행정기관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법행위에 대해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배움으로써 여기 한번 보죠. 예제 문제가 있죠. 자, 예제 문제를 우리가 항상 다뤄볼 때 앞에 이론을 배웠으면 이론은 이제 제일 문제는 지금 이론하고 이 문제를 접목시킬 수 있느냐 이게 강점 포인트예요. 보통 보면 이론 따로 놀고 문제 따로 놀고 그러면 이론과 문제의 뭐에 소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수탁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행정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행정주체가 된다. 맞죠? 자, 행정청의 행위 효과는 행정주체에 기속되고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피고라는 것은 피고는 행정주체가 된다고 단서를 내릴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에 대해서는 행정주체가 바로 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피고는 행정청, 즉 뭐예요? 자, 처분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처분청.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행정처분이냐 아니냐. 행정처분이어야만 헌법재판소에 제소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가 된다. 판정을 내릴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공공단체 우리 들어봤죠.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주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항상 그래요.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본인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론과 문제를 접목시킬 수 있다면 뭐예요? 1년 안에 1년, 2년 안에 다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죠. 문제는 이론과 문제를 소통을 못했을 때 그 의미가 아주 타격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인지를 해 두셔야 돼요. 내가 이론을 가지고 문제에 갖다 붙일 수 있는가? 근데 요즘 2030 세대는 그걸 잘하고 있죠. 왜? 우리 대학능력이 수능 능력이라는 거예요. 수능이죠. 수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것. 그래서 어떤 기사거리를 주고 네가 요 기사거리에 대해서 유추 한번 해봐라. 이게 바로 우리 요즘에 대학 수능 문제가 되겠죠. 충분히 요 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우리 2년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오페에서 강의할 때 제일 가슴이 아플 때 뭐냐? 공부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것. 이게 진짜 가슴이 아파요. 누구나 다 느끼는 것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양적으로 하는데 양적보다는 질적이 중요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행정주체 예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행정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봤으니까. 자, 행정주체 뭐라고 써놨냐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 행정주체. 자, 부산광역시, 경기도 이천군, 그 다음에 한국산업은행, 자, 적십자병원, 과학기술원들. 이게 바로 행정주체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변호사회도 대표적으로 행정주체로서 우리 상공회의소,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등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공무수탁사인으로서 별정 우체국장,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장,
가족관계 경찰 사무를 사는 선장, 그 다음에 선장이라든지 사인의 사업시행자, 이게 대표적인 우리 행정주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행정주체가 아닌 것,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주체가 하는 것,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행정주체 같은데, 요거는 행정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법무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종로구청장.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이천군수 이런 것들은 자 행정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행정주체냐 아니냐 이게 혼란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행정주체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주체에 대해서 봤으니까 행정객체가 봐야죠. 객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객체가 뭐냐?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제가 뭐예요? 하나 만들게 3W예요. 자, 3W 뭐냐? 여기 한번 보죠. 3W 후, Y라는 것이 Y. 그러니까 세 가지 W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네요. 자, 이거 만약에 분실했을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분실했을 때 제일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누가 무엇을 왜 어디에서 그죠? 여기 그러면 이게 누가라는 거야. 누가 여기 이제 무엇을 자, 왜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누가라는 것은 뭐냐? 이게 대표적인 주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주체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주체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요 객체라는 것은 객체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라는 것은 뭡니까? 요거는 목적이라는 거야. 우리 행정법을 왜 배우느냐? 공공복리를 뭐예요? 공공복리에 대해서 이념이겠죠. 공공복리. 여기에 대해서 주체, 행정주체, 행정객체, 왜 배우느냐?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뭐예요? 바로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객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상을 이야기하죠. 대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객체란 행정주체가 행하는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우리가 말하면 행정객체로서 사회는 권력관계에서 공권력에 복종할 지위에 놓이지만 관리관계와 국고관계에 대해서는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로 우리가 한다. 국고관계가 곧 사법관계라고 그랬죠. 법률관계가. 그래서 객체는 뭐예요? 대상이 대해서. 그러면 행정객체의 대상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자연인이죠. 자연인. 내국인도 되고 외국인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법인은 사법인, 공법인, 공공단체가 있으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행정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반대설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객체의 반대를 생각해 줘야 돼.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인, 내국인, 외국인, 법인,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이런 것들이 되겠죠. 행정객체와 관련돼서 그러면 객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자, 행정주체, 행정사무 담당자를 행정기관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관계는 회사, 대표이사의 관계와 유사하다. 여기에 맞네요. 자, 공공단체 같은 행정규체는 여기 법의 행정객체가 될 수 없다. 공공단체도 법인이라면 행정객체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2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통적으로 영미행정법에서 행정기관을 주로 행정간섭을 의미하나 독일 행정법에서는 주로 행정간세장 의미 영미법과 전 독일 행정법의 관계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걸 잡아두시고 4번에 대해서 행정주체는 인격성을 가지나 행정기관은 그에게 법률 효과를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격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자, 판례는 원청징수 행수자에 대해서 여기 원청징수 있죠? 징수행수자에 대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봤죠? 공부를 했죠? 공무수탁법인과 관련돼서 행정주체성을 마고 있다.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는 부정설 입장에서 취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정주체, 행정기관 여기에 큰 차이는 없고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행정주체가 무엇이며 행정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행정주체도 받고 행정객체도 받고 그러면 행정법 관계의 내용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크게 이제 공권, 공의무로 나눠지죠. 공권이라는 것은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눠져요. 공권이라는 것은 사인 대 국가를 우리가 하는 거죠. 사인 대 국가. 그래서 공권이고 만약에 사인 대 사인이라면 그때는 뭐가 될까요? 그게 사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과 국가, 공권력의 관계.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 자,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 공권은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라는 것은 파워야. 이게 바로 개인적 공권으로서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권리라는 것은 자, 법이 주는 힘, 파워죠. 또는 너의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고. 자, 여기에 사법이라면 힘, 그러면 파워, 물권법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 이익이라는 것은 채권법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개인적 공권과 관련돼서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 이게 바로 개인적 공권이라는 거야. 자,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성립 요건. 우리가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이 있겠죠. 강행법규성을 띠고, 사익보호성, 사적 이익의 보호, 그 다음에 이익관철 어사력, 권리구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자 봅시다. 법이라는 것은 자 재료들이 있어요. 재료가 형성이 되어 있겠죠. 재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배울 때 우리 공법상 법률 사실이라고 이제 배우게 돼요. 재료라는 것은 법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리를 해 먹어야 되겠죠. 요리가 바로 뭡니까? 이러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 먹는 게 이게 바로 법률 요건이야. 법률 요건. 그럼 여기에 대해서 행정상 법률 사실, 행정상 법률 요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리를 구성하면 맛있다, 맛없다가 탄생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법률 효과라는 거야. 법률 효과. 그러면 우리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럼 여기에 대해서 행정상 법률 사실, 행정상 법률 요건, 행정상 법률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뭐냐? 법률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요건은 결론, 원인, 효과는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배우느냐? 배우면서도 이유도 모르면서 배운 사람이 많아요. 우리 모든 조문 구조가 조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보통 살인죄라는 것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게 요건이죠. 개를 살해하면 그때는 요건이 구성되지 않겠죠. 그거는 개를 살해하면 그거는 우리 살인죄의 구성 요건은 아니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개를 살해하면 물건으로 볼 수 있죠. 그게 대표적인 손괴죄의 구성 요건은 갖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살인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러면 효과는 7년 이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사람을 살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런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면 개인적 공권으로서 성립 요건을 갖추려면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 그 다음에 이익관철 어사력, 권리구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차 이제 개인의 공권도 공권의 확대와 경향이 되겠죠. 인권 주민의 누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 경업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다툼이 있는 자, 제가 다툼이 있는 자, 경업자라고 그러죠. 경원자, 경업자의 이익을 어떻게 확대할 건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공권력의 확대 겨냥으로서 제일 문제성이 생기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림피, 팀피 현상이 우리가 대표적인 의미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적 개인적 공권에 등장하고 있어. 이게 바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놓고, 그래서 행정법 관계의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체계를 잡고 들어가자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